네. 그 가업 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까요? 가업승계 고민하는 대표님들 결국은요 네. 세금이더라고요. 아, 네, 세금이요? 네, 네. 세금. 결국엔 돈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네. 두 번째는 그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보죠. 네. 네. 그래서 승계에 있어서 세금 부담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에 버금가도록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넘어갈 때 가족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없이 네. 예, 누구 하나도 섭섭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업은, 그러니까 법인은 뭐 누구한테 한 자녀에게 넘어가고 네. 또 다른 자산으로 또 다른 자녀에게는 뭐 어떤 뭐 보험 형식이라든지 네. 뭐 다른 자산을 부동산 증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증여에 대한 플랜들을 섭섭하지 않도록 네. 잘 넘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증여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왜 이게 자녀분들을 법인의 주주로 만드는 경우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7가지, 그러니까 네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7가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예, 법인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실은 네. 이제 주식회사 법인을 활용을 하셔야죠. 네. 예,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1인 주주인 것보다는 자녀분들을 주주로 네. 등재시켜서 네. 실은 배당을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이 또한 실은 자금에 대한 출처, 네. 아까 말씀드린 세금의 납세 재원을 마련하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법인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예, 주주 등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이 절세 전략 아까 7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여생속세를 줄일 수 있는 네. 특히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가업 승계 절세 전략 7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적극적으로 빨리 증여하라. 네. 네. 두 번째는 네. 후계자를 임원으로 등재시켜라. 아, 네. 세 번째는 혹여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네. 그걸 먼저 해결하라. 네. 네 번째는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라. 네. 다섯 번째, 주식을 최대한 활용해라. 주식 활용. 여섯 번째는 주식을 활용 전 법인의 주식 가치를 낮춰라. 네. 그리고 7번째, 요즘에 많이들 하십니다. 네. 분할과 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입니다. 네. 실제로 이 7가지 전략은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를 일반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증여하라.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법인의 가업 승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자산가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 증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증여는요, 정답은 네. 지금. 네.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지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국세청에서 우리에게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법으로 허용되어 있죠. 네. 예,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5천만 원,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네. 2천만 원. 네. 물론 직계 비속, 뭐 아니면 뭐 친족 간의 어떤 공제 금액은 다르겠지만 네. 이 10년이라는 기간 산정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내가 만약의 경우에 증여를 하지 않고 이 네. 기간이 넘어갔다고 해서 네. 뭐 공제 금액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증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증여라는 거는 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누진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세율, 모든 세율은 이제 뭐 기본에서 1억까지는 10%, 그다음에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네. 구간 세율이 있는데 네. 이것이 10년 동안 모든 증여는요 네. 합산이 되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를 언제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7년 전에 네. 증여를 뭐 할아버지에게 네. 부동산 증여를 미리 받았다. 네. 그런데 지금 22년 지금 시점에 7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네. 혹여 증여를 받을 때는요. 공제금액 자체 부분이 낮아질 수가 있고 네.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빨리 네.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증여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여는 어떤 걸 해야 좋을까요? 증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요즘의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네.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물건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네. 걸 해야 좋을까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로 저평가된 자산을 네.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 실은 이제 부동산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뭐 현금, 주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평가 금액이 미래 가치보다 지금 현재가 낮다면 네. 그것을 증여하시는 것이 네. 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든다면 네.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상가, 토지, 뭐 공장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아직은 개발되기 전 평가 금액이 낮은 네. 시점의 것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 중에 비상장 주식도 아. 평가 금액이 낮은 시점은 네. 지금이 증여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사전 증여를 무조건 빨리 하면 좋은 건지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사전 증여. 네네. 사전 증여라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증여 미리 해놓으면 네. 저놈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뭔가 꺼려지시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으세요. 네. 내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어차피 걔한테 줄 건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어차피 줄 거. 네. 라는데 저는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여상속세율이 네. 정말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렇죠. 50% 세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은 저평가된 자산이 내가 정말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려요. 네. 그래서 어떤 자산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을지 네. 그리고 그 받는 자녀분 입장에서도 네. 크게 뭐 이 증여세를 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네. 사전 증여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세 플랜을 진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만약에 넘어갈 때는요. 네. 대부분은 이제 매매 사례로 그 평가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유사 거래가가 내 건물가, 내 상가 가격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보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아는 대표님께서 꼬마 빌딩 하나를 자녀분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으셨어요. 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 뭐 바로 뒤에 있는 건물가가 만약에 2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내 건물이 네. 20억으로 이렇게 네. 유사거래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은 굉장히 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평을 예전에는 감평을 받지 않고 실은 뭐 공시지가 뭐 이런 경우로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면 네. 작년부터는 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평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물건이 만약에 저평가라고 하면 그거를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부분이 오히려 저평가된 물건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감평을 받지 않고 네. 혹시라도 감평을 받더라도 공시지가 정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는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넘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절세의 한 네.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요. 네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받으셨을 때 가장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물건은 그냥 등기가 옮겨지는 네. 증여로 신고를 하면은 예, 되겠지만 그렇죠. 이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를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은 세율이 30%에 대한 네. 부분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이 어린 자녀가 납부 재원이 없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소득 자금 출처가 네. 없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 자체도 또 다르게 업을 해서 증여를 해 네.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10억의 이제 10%이기 때문에 네. 3억에 대한 부분을 업어서 증여세를 예, 납부 재원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 가액뿐만이 아니라 네. 증여세까지도 네. 증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대표님은 이 자녀분에게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네. 자금 출처,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당을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로 등재돼야 되는 것이 네.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주주가 아니라 일정 부분 연령이 되고 법인에 네. 들어온다면 등기임원으로 등재를 시키면서 네. 임원으로 또는 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네. 이 세금의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납부 재원이 있다면 증여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절세를 한다는 가장 큰 목표는요, 어쨌든 모든 세금은 증여 상속세로 다 귀결이 될 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세금을 줄이고 과표를 줄이고 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부분에 능력을 갖춰 주시는 거, 이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증자 입장에서는 그 증여를 받을 때 뭐 가족 간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좀 짚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례가 있다면은요. 네. 할아버지가 공장이 있으시고요. 토지가 네. 있으시고요.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1세대 창업주 할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장을 넘겨줄지, 실제적으로 뭐 주식을 넘겨줄지, 또는 다른 현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넘겨받을지, 그리고 할아버지 걸 받을지 아버지 걸 받을지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그 증여를 해드리면서 원칙적으로는 뭐 할아버지 거를 받을 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30%의 예, 그 가산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버님의 지분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이 그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요, 증여세의 납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은 증여세가 그 업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네. 실제적으로 할아버지에게 공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네. 증여를 받고요. 네. 거기가 임대료가 나오는 공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자의 어떤 납부 재원, 그러니까 임대료 소득이 있다라는 거는 이 친구의 소득의 출처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아버지의 비상장 주식이 넘어가는 때에도 네. 실제로 증여세를 낼 수 네.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었고요. 네. 증여세율 자체가 30% 구간에서 10% 정도로 낮아지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넘기거나 아니면은 임대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제가 실사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직계 존비속은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네. 엄마에게 한 번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또 받는다 라고 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모 또는 고모, 친족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족에게는 또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공제 부분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증여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업승계 절세 전략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적극적으로 증여를 실행하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절세 전략 중 7가지 중에 다음번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